자, 오늘은 현재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이제 공동 개발 계약을 하고 있는 인벤티지와 G2G 바이오. 지금까지 1부, 2부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비교를 좀 해봤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양사의 기술을 비교해 봤습니다. 뭐 여기서 계속 서두를 지금 마이크로스피어 3사는 경쟁 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노출하고 있는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마이크로스피어 3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마치 삼국지의 천하 삼분지계처럼 시장을 나눠 먹는다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싸운다는 건 좀 그렇고 하나의 제형 기술에서 인제 세 개의 회사가 세 개의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제형에서 지금 글로벌 빅파머나 기타 다른 계약을 따기 위해서 장기 주사 제형 포맷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가끔씩 뭐 인제 이 영상에 올렸던 댓글을 보면 뭐 "왜 남의 기술을 폄하하느냐." 이게 폄하가 아닙니다. 이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론 타사보다 우월하고 타사의 단점과 뭐 타사의 장점 그리고 인제 각사의 장단점을 비교하다 보면 유독 유독 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비교라는 건 그런 거니까. 특히 이제 뭐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만일에 이런 회사들이 되게 유명할 것 같으니까 "난 이거 포트폴리오로 뭐 세 종목을 다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 망합니다. 단언컨대 안 돼요. 같은 기술이라서 이 세 회사가 찢어 먹을 수가 없다고 계속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종목을 다 들고 있다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각설하고 그러면 인제 인벤티지나 G2G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니까 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글로벌 빅팜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지금 조만간 이게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개발한 이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인제 어떤 물질이냐가 인제 우리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어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다고 무슨 물질의 이름이 펩타이드 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넘버링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러한 물질이다.'라고만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에요. 지금부터 인제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링거 인기아라임의 비만 치료제라고 인제 생각하는 이유는 인벤티지가 받은 물질이 그리고 G2G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디 보자. 자 이게 작년 12월 달 정도에 나온 뉴스죠. 예. 노노디스크와 뭐 기술 이전 논의 중 등 자 거기서 인제 이 김주희 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높은 수를 생산해낼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회사 장점이다." 자 인벤티지 랩은 항상 이 수율을 강조합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해낼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술이 다른 기술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무엇보다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저희가 이제 새로 하고 있는 펩타이드 물질이 저희한테 주는 학습도 굉장히 커서 실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워딩을 살펴보면은 "학습이 돼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말을 내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 우리가 인제 펩타이드를 받아서 연구를 할 적에 물질 이전 계약을 하고 인제 펩타이드를 받아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인제 물질 이전 계약이 있는 경우는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그런 물질을 갖다가 연구할 적에 인제 물질 이전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공동 개발 계약 안에는 이 물질 이전 계약이 포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3021하고 3024를 이미 시장에 내놔서 계속 그 제형을 업데이트 해 왔잖아요. 그러면은 3021은 단일 GLP고 3024는 이중 작용제인데, 자 그러면은 단일 작용제와 이중 작용제의 차이점은 뭐냐? 크기입니다. 크기. 펩타이드 크기가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면, 이걸 추정을 하면 단일 펩타이드와 저기 세마글루타이드와 인제 그 터제파타 이중 작용제는 지금 만져 봤으니까 그 크기를 대충 알 테고, 그러면 만약에 그 물질이 어떤 이 사이즈 안에 있는 물질이라면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단일 작용제가 뭐 1 센치다. 이중 작용제가 2 센치라고 할 때 1.5 센치에 있는 펩타이드를 받았을 때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 그죠? 이거보다 탑재량이 똑같거나 쪼끔 어떤 그 상위에 있는 그 크기의 좀 더 큰, 뭐 예를 들어서 2.5 센치의 펩타이드가 왔을 때 이걸 공부하면서 새로운 인제 그 학습이 에 도움이 됐다고 인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이 단어로 추정하기로는, 물론 회사도 어떤 물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서버도타이드 아니면 이 삼중 작용제인 펩타이드 물질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스케줄상 2024년 9월에 공동 개발 계약을 하고 2025년 7월에 비임상 시료를 전달했습니다. 비임상 시료예요. 어차피 개나 사람이나 뭐 임상은 임상이니까. 그리고 2025년 9월에 물질 이전 계약을 하나 또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펩타이드의 순서상 지금 가장 상용화가 임박한 거는 이제 이중작용제 서브도타이드죠. 베링거 인계라입에. 그럼 이제 신규 물질을 이전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이거 봤을 때는 같은 비만 치료제라면 3중 작용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자, 3중 작용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2중 작용제보다 펩타이드 크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 어 인베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회사의 말하고 뉴스로 제공되는 이런 뉴스 자체가 상당히 건조하고 딱딱한 한데, 이걸 자꾸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일이 진전이 팍팍팍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투자자들이 느끼는 주가상의 그 일의 진척도와는 뭐 체감상 괴리가 있지만, 무슨 기술이라는 게 오늘 개발한다고 내일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25년 9월 물질 이전 이 물질을 삼중작용제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링거 인계라임을 제외하고 만일에 일부와 2부에서 인제 과연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에 있어서 양사의 기술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 두 개의 펩타이드를 받은 현재 G2G하고, 아니 인벤티지하고 G2G 바이오가 추가 제형 개발 계약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펩타이드에 대한 3개월 제형을 추가한 거예요.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자 개발 계약이라든지 어떤 그 개발이 들어가는 그 워딩은 뭐냐면 테스트 개념이에요, 테스트. 예. 자, 공동 개발 계약. 이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 형아 공 "내가 물질 주고 뭐 좀 도와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 봐."라는 테스트에 시험해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 뱅거 인가라임의 추가 제형 개발 계약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마치 1 개월을 데이터가 잘 나와 가지고 3 개월까지 제형 추가해서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절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그
이거로 되게 그 기술력이 상당히 뭐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데 많이 쓰고 있는데 분명히 테스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9 월에 공동 개발 계약 나오고 7 월에 비임상 시료 전달했어요. 그럼 하나의 물질은 지금 임상 시료로 넘어가서 이 임상 지금 실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 월에 임상 시료 전달하고 9 월에 신규 물질 이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베링거 인계라는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인벤티지가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맞아요. 예. 만일에 그 베링거 인게라임이 어떤 그 마이크로스피어 이 회사에서 이 두 회사를 놓고 경쟁을 시켜서 그럼 마이크로스피어 회사를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의 제형으로 탑재하기를 결정을 했다면 다른 어떤 제형 뭐 그 어떤 단백질 링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반감기를 늘리는 그 기술을 제외하고 만일에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 이 회사를 선택한다면 지금 인벤티지가 상당히 G2G보다는 우위에 있는 겁니다. 왜? 신규 물질을 하나 더 받았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G2G 바이오는 비임상 시료를 언제 전달할지 이게 관건이겠죠? 임상 시료가 건너갔다면 또 이제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마글루타이드 만드는 실력 그리고 터제파터에 대해 약동학 데이터 비교해서 추론컨대 베링거 인게라임은 인벤티지가 가져갈 확률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G2G 보니까 뭐 엄청나게 글로벌 제약사랑 뭐 많이 하더라." 그죠? 자 뭐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G2G 바이오는 제2 펩트론이다."라는 이런 기사 나옵니다. 예. "비만 대장주로 건너 펩트론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자 이게 뭐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G2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 워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기사예요. G2G 바이오 IPO. 왜냐면 G2G가 한번 그 상장 시도를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솔직히 써 놨어요, 초기라. 쭉 봅시다. 보면은 "기존 경쟁사들 역시 제휴처를 파트너십 확보한 상황에서 시작했다."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 또 뭐가 어떤 내용이 있죠? 자 회사의 주력 기술이 얼마나 차려야지 모호하다는 의견. 그죠? 어. 근데 G2G 바이오가 이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자꾸 뉴스가 바뀌냐면은 뭔가 여기 보세요. 이 더벨이 나오는 건데 G2G 바이오 기술 이전 주요 논의 기업 글로벌 제약사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공동 연구. 공동 연구가 계속 말씀드려요. 공동 연구를 한다는 건 이제 실험한다는 의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걸 해서 완제품 한번 내볼까?" 해서 딱 둘만 파트너링 해 갖고 이것만 연구해서 "우리 이거 곧 제품 나와서 뭐 출시되고 상업화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이걸 자꾸 중개회사에 뭐 영어 앞에 이니셜로 쭉 ABCD 인제 영어 그 이니셜 놀이를 해 놨는데 여기서 실현된 게 뭐 있어요 지금? 없어. 예. 그죠? 그럼 여기 이 더베리 기사가 좀 솔직하게 나온 거죠. "현재 연구 범위는 타당성 중심의 제형 개발에 집중돼 있다." 맞아요. 개발을 지 개발을 해야 뭐 테스트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협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 글로벌 모 제약사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1 개월 3 개월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대요. 그럼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가 2024년 5 월에 아마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형에 대한 그 동물 약동학 데이터를 이미 비교를 한 영상이 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2025 년입니다. 근데 이 개발 계약해 놓고 개발 계약해서 제형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를 고도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고도화를 못 할까? 왜 못 하겠습니까? 고도화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도 고 고도화를 하려면. 지금 인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는 유한양행이 라이센스 아웃해서 이 여기 이거 저기 이 제형 최적화하는 데 자금을 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3021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이중작용제 계속 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된 정제화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때 뭐 저기 그 데이터보다 이번에 저 뭐 4월 달에 발표한 또 제형 특성은 약간 좀 더 한 진일보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돈. 이게 자금이라니까. 자금도 자금인데 자금을 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업화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나 터제파타이드나 제형의 특허는 만들어 놨는데 공동 개발 이후에 후속 연구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파트너 찾아 가지고 또 돈 대면서 이거 제형 고도화를 해야겠죠. 자, 이 회사가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또 앞일을 누가 알겠어. 안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마치 노부노가 뭔가 할 것처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뭐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말이 자꾸 딴 데로 새나가는데 아무튼 G2G 바이오의 이런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막 파트너링이 많은 이런 어떤 파트너 제휴사가 거의 다 글로벌이네. 이거 보면 글로벌 제약사가 무슨 제약회사 이름인 줄 알겠어.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 글로벌이지. 안 그래요? 보면 다 글로벌 ABC예요, ABC. 자, 그럼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G2G의 파트너링이 많은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많이 보이지만 아니 없다니까. 없어요, 없어. 없다고. 없잖아요. 비어 다 공란이잖아. 여기다 예정 중 딱 채워 넣으면 근데 이런 뉴스들이 자꾸 시장을 자극하고 얼마 전에 무슨 서울대 연구소 이런 데서 무슨 목표가를 정했다. 아니 주식시장이 얼마나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대 재학생이면 이 20 살짜리 핏덩어리들이 투자에 관한 리포트를 내면서 그 리포트가 시장에 영향을 받아야 될 만큼 이렇게 주식시장이 미성숙합니까?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어? 저도 이 주식판에 거의 30년 동안 종사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자꾸 자사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워딩 자체가 마치 이런 언론 플레이를 안 하는 회사가 마치 기술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시총이 막 높아지고 가만히 있는 회사는 시총이 인격이라고 시총이 작으면 시장에서 평가받고 그러니까 G2G 바이오의 어떤 리서치나 IR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 계속 이제 이런 글로벌 테스팅이 무슨 마치 빅팜하고 계약을 곧 할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로 확대 재생산돼서 이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스피어 3 사가 지금 현재 경쟁 중인데 마치 그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인벤티지 랩이 경쟁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기술을 갖고 있다는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내립니다. 마이크로스피어 제제로 만일에 베링거가 비만 치료제를 선택을 한다면 단언컨대 인벤티지의 제형을 갖고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제형은 없다는 전제하에. 자, 그리고 최근에 인벤티지 랩이 지금 올 2월 달부터 아마 유럽 GMP 공장 장비 제조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럽 GMP 공장에 저번에 이제 11월 달 이번 11월 달에도 인제 PODD 유럽 쪽 돌아다니면서 인제 추가적인 GMP 협의를 GMP 제조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호탄일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유럽 GMP에 관한 어떤 확정적인 뭐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행보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 시료를 만들어서 만약 유럽 제약사에게 테스트 물질을 준다라고 하면 물질을 받는 시간, 그 주는 시간, 통관, 그리고 임상 시료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임상 시료가 무슨 그 플라스크병 하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쭉쭉 뽑아내기 위해서는 현지의 그 제조소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지금 논의 중이고, 만약 여기서 막 어떤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뭐 어떤 그 최근에 발표한 바이오 플루이드까지 확장을 해서 유럽 쪽과 어떤 접점이 넓어지게 되면 유럽 그때는 이제 주가 턴어라운드의 신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럽 GMP가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G2G와 인벤티지 랩의 기술은 여기까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인제 다른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뉴스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든 솔직히 뭐 개인적인 의견은 뭐 그로스 리서치 이런 애들 쪼끔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쪼금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실망했습니다. 예. 실망했어요.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마찬가지인데 뭐 굳이 걔들이 무슨 뭐 얼마나 된다고 뭐지? 기술을 심도 있게 공부해 가지고 뭐 연구해서 뭐 리포트를 내겠습니까?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 그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오류가 있는지 지적을 해 주면 다른 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제 지적과 반박은 늘 환영하지만 왜냐면 이 주주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 예. 엔터키 한 방이면 주주가 오늘의 주주가 내일의 주주가 아닐 수도 있죠. 예. 조금이라도 이 회사가 더 좋은 기미가 보이면 예를 들어서 G2G가 뭐 대단한 걸 뭐 했어? G2G에 투자해야죠 그때는. 투자의 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만약 비만 치료제를 투자한다면 저는 펩트론, G2G, 인벤티 중에 어떤 걸 투자를 할 거냐라고 보면 저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이 시각까지는 인벤티지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